카지노 보안 요원들이 정신질환을 앓던 비무장 상태의 한인 남성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의 현장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민들 17명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가 백주 대낮에 권총을 든 괴한에 의해 납치돼 광란의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펄펄 끓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는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연속 지정입니다. 국무부가 10년 이상 된 여권의 온라인 갱신을 재개했습니다. 발급까지 6에서 8주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카지노 보안 요원들이 정신질환을 앓던 비무장 상태의 한인 남성을 넘어뜨리고 수갑까지 채운 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예정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LA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은 벨가든 지역 바이시클 호텔 앤 카지노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 위협, 폭행, 태만적 고용, 감독 및 훈련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월 29일 세 번째 수정된 소장을 접수했고 법원은 배심원 선정 절차를 끝내고 내주 내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24일 오후 3시 57분쯤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카지노 보안요원 5명이 당시 45세인 피해자 조나단 정 씨를 주차장에서 넘어뜨리고 엎드려 있는 상태의 정 씨를 무릎으로 짓누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정 씨의 다리를 뒤로 젖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양손에 수갑까지 채웁니다. 보안 요원들이 정 씨를 짓누른 시간은 약 3분이며 이 과정에서 정 씨는 호흡곤란 등으로 구토까지 한 뒤 정신을 잃고 곧 사망했습니다. 동영상에는 보안 요원 5명이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듯 정 씨를 5분간 서서히 뒤쫓아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앓던 정 씨는 보안 요원들이 계속해서 뒤쫓아오자 수차례나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위협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자 정 씨는 겁에 질린 상태에서 한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며 차량에 탑승하려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카지노 측은 고객에 대한 법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정 씨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법 집행기관이나 정신건강부서 등에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보안 요원에 대한 교육,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정 씨를 더 큰 위험과 공포, 덫에 걸리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 17명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가 백주 대낮에 권총을 든 괴한에 의해 납치돼 광란의 추격전을 벌이다 승객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용의자는 결국 잡히는 영화와도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도로가 붐비던 퇴근 시간 시내버스가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당시 승객 중 1명은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버스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고 속도를 내라고 강요했고 버스는 러시아워 시간에 2개의 카운티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역주행까지 벌이며 경찰과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장갑차까지 동원해 버스 주행을 막는 등 차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사용했고 버스 타이어를 터뜨리기도 했지만 버스를 멈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시간여 추격전 끝에 버스가 멈추고 경찰은 승객들이 빠져나온 뒤 39세 용의자 조셉 그리어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에서 총에 맞은 58세 승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추격전에서 버스가 다수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이로 인한 부상자가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19건의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갖고 있던 총기를 빼앗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인도와 태국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 그리고 그리스와 튀르키예 등 지중해 연안 나라까지 전 세계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펄펄 끓고 있습니다. 미국도 남서부 지역은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미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 다른 자연재해 사망자 수를 훨씬 능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미셸 레로 수석 기상예보관은 어제 세계 곳곳에 불볕 더위를 몰고 왔던 강력한 엘니뇨가 사라지고 있다며 7월부터 9월에는 엘니뇨 대신 태평양 지역을 냉각시키는 라니냐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과 폭풍우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엘니뇨로 인한 영향은 당분간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6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12일 화씨 107도를 기록했던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의 기온이 어제 화씨 110도, 섭씨 43.3도로 더욱 치솟자 시내 곳곳에 폭염을 피하기 위한 대피소를 설치하고 더위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차가운 물과 얼음을 제공하는 등 비상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국에서 폭염은 홍수와 토네이도, 허리케인과 같은 모든 극단적 기후현상을 제치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극단적 기후인 것으로 국립해양대기청이 집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1994년에서 2023년 사이 30년 동안 매년 평균 183명이 폭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홍수 88명, 토네이도 72명, 허리케인 48명, 번개 36명 등 다른 극단적 기후로 인한 사망자 수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 메카는 한낮 기온이 최고 48도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는 40도를 넘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자 어제와 오늘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 연속 아크로폴리스를 폐쇄하는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언론은 일부 지역 지표 온도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땅을 밟을 경우 발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70도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이 우세한 4개의 주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의 테리 A. 도우티 판사는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타이틀 9 규칙이 루이지애나주에서 적용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우티 판사는 연방정부가 마련한 새 규칙이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명령은 루이지애나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미시시피, 몬태나, 아이다호주에도 적용됩니다. 타이틀 9은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197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추가하는 한편 학교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강해 타이틀 9 시행 규칙을 새로 개정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등 소송을 제기한 주에서는 법으로 출생 시 정해진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이틀 9의 새 규칙이 이런 측면에서 주 법과 충돌하며 규칙이 적용되면 학교들이 화장실과 탈의실을 개조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판사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 4월에 발표된 타이틀 9 최신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학생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임신 중전략에 대한 접근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식품의약청에 미페프리스톤 승인과 규제 완화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낙태약으로 2000년 이후 600만 명이 복용했을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해 낙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임신 10주까지 복용이 허용되고 원격 처방과 배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례 폐기였습니다. 대법원이 연방 판례로 유지되오던 낙태권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미페프리스톤을 통한 임신 중절은 지속되자 낙태 반대 의사단체는 FDA가 2016년, 2021년 미페프리스톤 규제를 완화한 것과 최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은 FDA 최초 승인은 유지하되 규제 완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하급심 판단을 폐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페프리스톤 접근성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 대상에 지정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 무역 상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 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은 매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무부가 2009년부터 2015년 발급된 10년 이상의 유효기간의 여권을 소지한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권 온라인 갱신을 재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온라인 여권 신청 홈페이지의 신청란은 매일 오후 1시에 오픈되며 최종 발급까지 6에서 8주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22년 10에서 13주 소요, 2021년 최대 18주 대비 개선된 속도라 밝혔지만 정확한 기간은 실제 사례가 늘어나야 확보될 전망입니다. 재발급된 새 여권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온라인 여권 갱신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신청 절차의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접수일 기준 9에서 15년 된 여권, 이름, 성별, 생일, 출생지 등의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최소 8주가량 출국할 필요가 없는 자, 외교, 공무 등의 특수 목적 여권 대상이 아닌 자, 실물 여권 소지자로 $130의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여권 사진을 촬영해 올릴 수 있는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이나 신청 마감일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착순 마감이므로 당일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오면 다음날 재시도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선 홈페이지에서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국무부는 유튜브 채널 안내 영상을 시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 네트워크 오픈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TV 시청 시간을 가벼운 신체활동이나 중등도에서 고강도 신체활동, 수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에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노화를 적어도 70세 이상까지 생존하고 주요 만성 질환이 없으며 주관적 기억 장애나 신체, 정신 건강에 대한 장애가 없는 상태 등 4가지 건강 영역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질환이 없는 50세 이상 여성 간호사 45,176명의 자료를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얻어 2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TV를 보느라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건강하게 노화할 확률이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벼운 신체 활동을 2시간씩 늘릴 경우 건강하게 노화할 확률은 6% 증가했습니다. 또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 이하인 참가자의 경우 TV 시청 시간을 수면으로 대체할 때 건강하게 노화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가벼운 신체 활동이나 중등도에서 고강도 신체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사망률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기존 연구를 확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재판 판결로 내달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NBC는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 불참 가능성 관련 대비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전당대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예정된 법원의 판결에서 건당 벌금, 집행유예 또는 최고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택연금형이 선택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에 대해 미국인 3분의 1만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만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을 지지한 반면 반대는 40%, 중립 13%, 모른다 17% 등으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유권자는 55%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을 지지했지만 공화당은 9%, 무소속은 18%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학자금 융자 부채가 있는 경우 36%가 찬성했지만 채무가 없는 경우는 28%만이 지지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이륜차 충돌 사고로 인한 부상 건수는 350%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경은 모페드로 인한 범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페드는 모터와 페달의 합성어로 오토바이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페달을 밟아 구동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페드는 전기 자전거보다 저렴한 가격, 높은 연비 효율과 최대 시속 45마일의 빠른 속도 등의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NYPD는 모페드를 이용해 범죄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2022년 이후 불법 이륜 차량을 42,000대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미술인 지원단체 알제단은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뉴욕 알제단 갤러리에서 입양 동포가 참여하는 팔레트와 접시, 뉴욕 코리안의 관점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한인 미술 작가 낸시 파파스와 제임스 비어드상을 받은 셰프 겸 작가 피터 서피코는 음식을 주제로 개인의 기억과 감정, 삶의 여정을 풀어내게 됩니다. 낸시 파파스는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며 생동감 넘치는 식음료와 음식 산업을 주제로 작업하고 요리와 여행을 키워드로
전통과 디지털 융합을 시도 중입니다. 한인 입양인으로서 정체성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소속감과 문화를 조명하는 창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교육봉사단체 협의회, 전국 드림연맹 등 우리의 집은 여기 연맹 소속 이민자 단체들은 지난 12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서류비비 청소년 추방 유예 실행 12주년 기념 전국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카를 취득해 학업과 직업 활동을 하는 드리머들이 연설자로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카 자동갱신을 포함한 항구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인 최초의 여성 주하원이자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원장을 역임 중인 엘렌박 뉴저지 주하원 의원 후원회가 지난 12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시의원, 교육위원 및 뉴저지 한인단체장, 개인 후원자 등이 참석, 엘렌박 의원의 그간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엘렌박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어센드 파트너스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클레버케어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CEO를 역임한 이명선 대표를 지난 6월 1일자로 서울 메디칼 그룹의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헬스케어 분야에서 헌신해온 신임 이명선 대표는 앞으로 서울 메디칼 그룹이 고객들의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연간 성장률 112%를 이끌며 클레버케어를 선도적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헬스 플랜으로 발돋움시킨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기온이 올라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